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당한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해가 충돌되는 직무는 수행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직자는. 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만든 법이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예, 원칙은 그런데 그 김영란 전 대법관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방침을 찍었는데 그것이 정부안이 나가고 국회에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면서 정무위에서 자기들에게 걸려드는 것을 다 거기다 뺀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 예, 얘기하는 건가요? 핵심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잖아요. 그걸 네네. 쏙 빼버리고 엉뚱하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네. 심지어 유치원 교사까지 다 넣고 이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데 여기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까지 넣으면 난리가 나버리거든요. 한 400만 해당. 이게 근데 지들 건 빼고 핵심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누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거. 근데 예. 이 법에 그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예, 근데 한 회에 100만 원 이상, 한 회에 연간 100만 300만 원까지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100만 원 이하는 직무와 상관 있을 때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뇌물죄 맹점이 있었잖아요. 이 직무와 상관 있어야만 처벌을 예.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러니까 직무와 상관 없다는 변론을 해서 법망을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가령 빠져나가게 뭐 김경준 비기- 검사장만 예. 하더라도 부지기수잖아요. 부지기수부터 하는 말이 나 친구가 준 직무와 거라고. 상관없이 아하, 친구에게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 직무와 상관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음. 입증을 해야만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직무이건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음. 워낙 이것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 이하는 그럼 뇌물죄가 아닙니까? 다 뇌물죄로 처벌해요. 처벌하고 싶으면 단돈 10만 원을 부정하게 뇌물로 받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과태료는 무슨 과태료. 그러니까 이 법을 가만히 보면 네.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조항은 돈과 아무 상관없어요. 부정청탁을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처벌의 대상이 돼요. 돈 그러니까 액수와 상관없다는 얘기죠. 돈하고는 관계 네. 없어요. 돈을 주든 안 주든 얼마를 주든 상관없이 네.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청탁과는 무관하게 네. 청탁을 했든 안 했든 아. 돈을 뇌물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한국에 출장 강연하면 기본 강연료가 3억이에요. 전직 좀 많이 대통령. 들어, 예. 노벨상 받은 사람들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대학 교수들 자기가 노벨상 아니라 무슨 상을 받고 어떤 자기만의 아주 훌륭한 지식을 전파를 해주는데 최고 100만 원이에요, 시간당. 네. 그리고 1시간 넘었을 때 많이 가산돼봤자 50만 원 더 가산돼요. 이게 지금 많은 짓이에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50만 원이 일리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에서 500만 원짜리 강연 이런 거요. 이게 현직 공직자들한테는 뇌물이라니까요. 뇌물이요. 아니 장관들 외부 강의 못 하도록 하면 되죠. 그 의미가 있는 강연은 100만 원을 받고라도 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자기 업무를 감독하는 소관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을 모셔다가 임직원 한 20명 모아놓고 강연을 해요. 그리고 2시간 했다고 1,000만 원 주면 그 뇌물이지 그게 강연료예요? 뇌물이죠. 못하게 해야죠. 예, 기업이 그렇게 하면 뇌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면 이걸 전부 충분해요, 다 한 일률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50만 원이잖아요, 장관. 네, 50만 원. 50만 원 딱 잘라 놓으면 이것이 무슨 법이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거는 지금 차관은 40만 원, 그 시행령에- 밑에 국장은 30만 원. 시행령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이게 많은 그것도 이제 짓이에요. 이것도 시행령 사항이에요. 금품 수수에 관해서 이제 허용해주는 기준이잖아요. 아니 이것도 이걸요 과연 시행령에 두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으로 해야죠. 법으로 어떻게 그때 액수를 얼마까지는 조정해요? 얼마가 그 법 개정해야죠. 그럼 필요하면 이거 꼭 필요하다 그럼 법으로 해야죠. 그래 헌재에서도 형법에는 진짜 법으로 해놨잖아요. 아니 입법 형법에. 기술상 이런 정도는 시행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은요. 혼자 먹어야 되겠어. 이 법은 정말 누더기법이에요. 오늘 그리고 누더기법이 아니고 삼류입법이고.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느 언론사 기사에 뭐가 있냐 하면 S호텔 중식당에 가면 3만 원으로는 짜장면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그 더치페이 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더치페이를 하고 그 더치페이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언론사에서 취재비로 주는 게 맞죠? 근데 우리 관행은 기자분들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기자간담회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취재비를 안 주잖아요, 언론사에서. 그러면 국회의원, 정치인,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해서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한정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해요. 기자간담회를 초청하는 쪽이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정치부는 차치하고요. 경제부나 이런 기자분들은
얼마나 고급 호텔에 가서 기자간담회 하는데요. 아, 그럼요. 그 문제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요청이지 뭐예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뭐 내수가 죽는다, 뭐 선물 세트 만드는 뭐 업자들도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제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영향을 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좀 과장되긴 과장됐다고 보는데 이 법 시행으로 소비 위축이 연간 11조, 음식업이 8조 5천억, 그리고 골프장이 1조 1천억. 그 주말 골프 접대가 10%에서 15%나 된답니다. 골프 접대는 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거. 그건 한참 좋아. 골프장 자체를 나는 유소년 축구장으로 아니, 만들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는 거라고 해서 찬성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선물이 네, 한 네. 2조가 줄 것이다. 합계해서 11조가 줄 것이다. 이건데 네. 제가 보기로는요. 이게 우리 서민 경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법이 될 겁니다. 저는 만약 이제 이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패를 조장해야 돼요. 아니요. 지금부터. 아니, 예? 아니 간단합니다. 선거법도 없애고 아니요. 정치자금법도 없애고 아니, 이거 필요 없어요. 공무원법에 공무원들 월급에 돈 받으면 전부 다 단두대 보낸다고 하면 끝날 문제예요. 아니 이거는 준 놈도 처벌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부정청탁하면 처벌한다. 선출직이든 뭐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처벌에 목 자른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다 빠져나갈 구멍 아니라니까요. 엉뚱한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방송국에 우리 집 회식도 못해. 내가 돈 못 내. 아, 그럼 김구라가 돈 못 내. 사장님이 사주면 되지. 어? 우리 열심히 해서 시청률 올려가지고 그래 그 JTBC 방법밖에 없어. 그렇지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회식도 많이 하네요. 예. 이 보세요. 언론사 임직원들, 사립학교 임직원, 종사자들, 이 관계자들 있잖아요. 예. 이 정규직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포함 다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해? 왜 그 사람들을 걱정을 하세요? 지금 문제는 갑의 지위에 있어서 그 갑의 지위 있는 사람은 저기서 법을 만들지 그러면. 을들은 어차피 적용이 안 돼요. 얻어먹을 일이 없어요. 아니 을들도 코에 그뭐 코고지 다 걸리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 갑들이 아니 생일이라고 해서 한 10만 원짜리 선물 해주는 것도 처벌받도록 돼가 있어. 아, 생일은 괜찮잖아요, 생일. 아니 생일이고 뭐고 간에 생일이고 뭐 아니, 만난 지 100일 이래 갖고 누가 아니, 그게 남자친구가 10만 원짜리 선물 줬다?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남자친구인데 그거는 아무 법에 해당이 없어요. 그거는 남자친구라고 어디 무슨 뭐 법에서 어디 문서 만들어 줍니까? 그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다 줘놓고 나중에 그 남자친구였어요? 지금 헤어졌어요? 이러면 그거 그만이라고?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 사회 상규라크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 네, 그럼요. 프로에 나왔던 김용태 의원은 결국 이제 정병국 의원과 이제 단일화를 이뤘는데요. 그래서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뜨거운 8월 여야 당권 레이스 본격 개막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그때 말씀하시기로 1억 5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기타금은 이제 안 내도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굳은 거지. 네. 1억 원. 아니 근데 나는 참 웃기는 게 여당의 경우에는 내년 아마 이맘때쯤 되면 당권이란 표현도 없을 거예요. 선대위 들어가면 뭐 예, 문자 그대로 식물 대표처럼 될 텐데 네. 이걸 뭐 하겠다고 1억 원씩이나 기타하고 그러니까 정당이 자기 당의 당대표 뽑는데 돈 내게 하는 건 좀 거시기하지 않아요? 예, 물론 선거 비용을 그 출마자들이 부담한다는 취지일 테지만 돈 없으면 당 대표도 출마를 못하나. 나 당 대표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자칫 잘못하면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이래 되면 부패와 연결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당대표 정도 나오려면 이 정도 후원금 정도는 또 거둘 수 있어야 나오는 거지. 아니 근데 저기 정병국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단일화 이제 이 배경은 뭐 어떻게 추측을 하세요? 둘 나가면 둘 다 안 되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정병국 의원은 결정이 된 게. 정병국 의원은 친이계 네. 그 장관까지 지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데 나는 어쨌든 여론조사로 뭐 후보를 결정하고 한다는 자체에 나는 반대를 합니다. 이 가끔가다 보면 심지어 그 공직자 후보 추천 또 여론조사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정병국 김용태 두 의원의 단일화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시죠? 없는 게 아니고 없어.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큰 관심이 없다. 아니 그런데 실제 네.
내만 넘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엄서 이 새누리당에 누가 당 대표가 되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당 대표가 되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또 정치 평론을 또 하고 계시니까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뭐 이게 단일화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는 데면 누가 되든 아니 그래도 이제 또 누가 당 대표가 될까는 지금 뭐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혹은 당원들도 아직은 뚜렷하게 이게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여러 네네네.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당 대표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선거 아니에요. 이제 이정걸 의원이 출마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야권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당대표 출마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반대하는 쪽을 자기가 다 끌어모아서 일단 예선을 통과해야 되겠다. 아 예선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예선을 통과해서 그럼 본선 가서 표를 받냐 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더민주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이에요. 네. 그래도 그게 한 60% 수준밖에 안 되거든. 그럼 나머지 세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고 자기가 나머지를 다 먹으면 될 수도 있지 않냐.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흔한 정치공학적으로 아니, 이렇게 이제 그런데 생각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정걸 대표가 나오든 추미애 대표가 나오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국민들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지금 나온 이제 당대표 후보 중에 경력으로 볼 때 네네네. 우리가 친노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탄핵에 참여한 분, 그다음에 뭐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하고 불화했던 분, 그다음에 문재인 씨하고 뭐 내놓고 원내대표하면서 싸웠던 분 이런 분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개파 선거가 아니고 여기 앉았던 리가 네. 좀 똑똑했으면 이번에 당권 도전이나 하지. 이게 안 돼요. 이제 당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초선 당권 비례대표인데 도전을 그게 해. 초선 비례대표는 당권 도전 못하나? 그 일반적인 거 정치에 생각이. 들어가서 너무 일찍 크면 안 돼요. 저기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있잖아요. 너무 속성 재배돼서 막 그대가 망한 것은 백바지 때문에 시작이 잘못된 거지. 처음에 딱 곱상하게 정장을 딱 차려입고 그러니까요. 머리에 무스라도 제대로 딱 바르고 빗겨갖고 그러니까 딱 너무- 들어가서 너무 빨리 크면 안녕하세요. 저 유시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곱상하게 잘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 하고. 점수를 땄겠지. 야. 그때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지 말라고. 아이. 그 전에도 엄청 건방스러워서 방송할 때도 그때는 유건방이야. 진짜.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에서 총선. 낙선했잖아요. 그것도 큰 표 차로. 근데 무슨 갑자기 대권 주자예요? 대권 주자는 뭐 대한민국 대권 주자는 국회의원 떨어지면 무조건 나오는 데입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럼 그렇고 이건 넘어가는 걸로 그럼 하고. 넘어가자고. 그럼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배낭여행. 아 근데 나는 그분 배낭여행 하는 것도 기가 막혀. 아니 민심을 몰라서 배낭여행을 다녀요? 아니 그 진도 팽목항에 이제 그 출발한다고 해서 그 분향소에서 이렇게 서명 남기는 거 봤잖아요. 전 좀 보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거기 갔으면 이제 진상규명이나 등등 해서 좀 죄송하다고 써야지. 아니. 민심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이벤트 하러 가는 것 같아. 아니 찜질방에서 누구 자고 예원에서 누구 자면 민심을 들을 수 있습니까? 민심 몰라서 간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배낭여행을 해야만 민심을 압니까? 근데 꼭 이런단 말이야. 그래도 이게 우리가- 정치적 쇼거든. 박원순 씨하고 또 뭐 태백산맥 횡단할 때 시험이 막 큰 길라가 떨어지게 신발 신고 나오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야. 그래야 관심을 끌죠. 민심 알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요. 내가 1시간 더 강의해 줄게. 대한민국 민심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손학규 이제 전 상임 고문은 이제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굉장히 아니. 좀 구체화된 말로. 아니 이분이 나올 명분이 뭔데요? 아니 물러났는데 뭐 더 물러날 곳이 없대요. 아니 근데 왜 나와? 아니 지지자들이 가서 네. 나오시라고 했나 봐요. 내가 여기서 간이 아무리 크기로 손이 대권 주자들을 해치려고 내가 자꾸 비판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분 없이 나오면요 필패합니다. 지금 참 애매하죠. 아니 내가 손학규 지사 같으면요, 예? 난 이민 가겠어. 아니 그리고 저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이제 오셔서 이제 독도 방문한 데 이어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찾는데 이 행보는 봤을 때 그래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행보는 좀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거기서 거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분 참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 한번 갔다 왔잖아요. 히말라야에서. 네. 이미 도 닦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정말 잠룡이라면 잠룡답게 지금쯤은 그 우리 국가에 화두를 던질 때입니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이분도. 문재인 씨의 행보는 취재는 안 해봤는데요. 느낌으로 이분이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권력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 이런 평을 되게 많이 많이 들었어요. 얘기 들었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최근 행보를 이렇게 보면 아 대선에 확실히 나오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독도 방문하고 독립우선가 운동가 오선 만나고 이런 것들은 히말라야 트레킹하고는 좀 달라요. 프로그램이 있다. 예,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젠다를 준비해 가면서 하나씩 좀 밑자리를 까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 뭐 좀 하려고 하시나 보다. 7, 8년 전인데 이제 우연히 이제 술자리에서 그 검사인데 청와대 쪽에 이제 파견 나간 분을 만났는데 근데 그 당시 저랑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굉장히 강압적으로 말도 막 이렇게 만나자마자 막 이러면서 막 마셔 뭐 남자가 말이야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검찰의 권위주의 네. 문화는요 여러 면에서 드러나는데 우리 전 변호사님 혹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없으시구나. 기분 되게 나빠요 검찰청 가면. 저는 뭐 여러 번 가봤는데 검사나 어떤 검찰 수사관은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나 수사관이 앉아 있는 자리는 안이 파여져 있어서 다리가 자유로워. 근데 피의자나 혹은 참고인은 여기 막혀 있는 테이블의 이쪽 끝이 책상 끝이에요. 그럼 나는 다리를 놓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이따구로 해놓고 조사를 한다니까. 그거는 의도된 거. 의도된 거죠. 아니 어떤 게 이 세상에 모든 책상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취조용 탁자를 따로 하든가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야. 조사받으면서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문화가요. 자기들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검사니까 다리 꼬고 그거죠. 앉아서 하고. 그건 아마 전 세계가 다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어디 그래요. 피의자 인권이란 게 있지. 영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미국의 그 조사실처럼 이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아갖고 조사받는 그런 걸 많이 보시면 아니, 내가 조사받으러 갔지. 벌써러 갔나? 아니 그건 뭐야? 그 선진국에서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사용을 할 때 정당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는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권한을 남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권력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권력 가진 자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거야. 없는 사람. 그래도 한때 권력을 가지던 사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제라고 판서를 국회의원 또 2선이나 했지. 1.25 제가 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갑은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얘기는 내가 평소에 하고 구라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구라도 사실 권력가요. 문화 권력. 근데 변호사님도 있잖아. 어른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나요. 갑은 잠깐 해봤고 어른 엄청 오래 했어요. 나는 평생 짜장면을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서민이고 그래요. 에이,